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간나운서 송아름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매주 무료 특강, 무료 강의, 무료 컨설팅 제공하고 있는데 그 무료 강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둥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비법 강의입니다. 여러분, 적정성 평가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 평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요양병원에서 매년 해야 되는 등급이 달리 나뉘어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다 달라지는 평가여서 비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비법을 대방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 내용에 비해서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꼭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2주기 7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량상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정부, 즉 보건복지부 더 아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 기관은 당연 정액 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병원이 되겠고요. 어떤 병원? 요양병원이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 기준을 받고 이제 요양병원 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정액 수가를 청구하는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대상 기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2025년 7월부터 12월 입원 진료분이라고 해서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인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6개월치 금방 시간이 가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 12월 정도에 막 종합점수 산출해서 부랴부랴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 늦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매 달마다 종합점수 보면서 관리를 하실 것을 좀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률 같은 경우는 자 1년이에요.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평가 대상을 가지고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린 구조 영역 부분에 대한 거고 이미 이건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청구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워하시는 환자 평가표 그 다음에 사망 자료, DUR 자료, 뭐 통계 자료 각종 자료들로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신뢰도 점검 자료라고 해서 진료 영역 부분에서 이걸 보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환자 평가표만 엄청 작성해서 냈더니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진료 영역 쪽에서 이제 신뢰도를 보겠다. 뭐를 의무기록과 대조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기록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환자평가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결국에는 이런 작업들 뒤에서 말씀드린 가중치를 적용해서 종합 점수에 따른 등급을 보겠다. 자, 이 등급에 따라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장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가중치 나눠져 있는지 2주기 7차 평가 지표와 가중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조적 영역이죠. 죄송합니다. 잘못 눌러서. 의사 1인당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간호사 1인당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중치를 보면 의사, 간호사 부분은 둘 다 8.5예요. 점수가 높다라는 거 그만큼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죠. 가중치입니다. 그쵸? 간호 인력 같은 경우는 7.5, 그 다음에 약사는 여러분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뭔가 약사가 상주했다거나 재직을 얼마나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상.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가 낮다고 해서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반영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진료 영역도 과정과 결과 영역 이렇게 나눠서 자 지금 과정 영역 과정에서 4가지 그 다음에 결과에서 5가지 그 다음에 구조 영역에서 4가지 총 13가지 평가 기준으로 돼 있죠. 자 보시면 여러분 과정 지표, 결과 지표라고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그런 의미인 건데 유치도뇨관에 대한 거,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거, DOR 점검, 욕창 처치를 한 거 이런 거에 따라서 6.3점, 그죠? 3점, 2점 이렇게 해당이 돼요. 가중치, 점수가 아니라 여러분 점수가 아닙니다. 자, 가중치 그냥 숫자로만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결과를 보시면 요쪽에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가중치가 높아요. 특히 욕창 관리하는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 요양병원 자체가 당연히 욕창에 대해서 고위험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그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ADL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당뇨 그 ABA1C 검사 결과 같은 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가중치를 되게 많이 줬어요. 그쵸? 그리고 181일 이상 입원을 한 환자에 대한 거, 지역사회 복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요양병원에서는 우리 환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얼마나 스스로 건강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까지도 보는 거기 때문에 가중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런 것까지 챙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종합점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할 시간에 여러분 이 앞에 거 만점 받으세요.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자,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상대 가치 점수 우리가 질지원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질지원금 같은 것들이 상대평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생각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잘할 경우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나뉠 수가 있어요. 질지원금 즉 등급이 달리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차별화돼서 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향후 계획 하진 않겠습니다. 아직. 뭐 이건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 지금 적정성 평가할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먼저 평가 지표 첫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 영역에서 의사 1인당 환자 수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의사 1인당 환자 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 의사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해 환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2025년 3, 4분기 신고 내역을 반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미 6개월치를 보기 때문에 의사가 확보된 채로 시작을 해야죠, 여러분. 그쵸? 그래야 신고를 할 수 있어, 3, 4분기. 그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은 구조영역 첫 번째, 의사 1인당 환자 수, 우리 병원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1인당이라고 해서, 요거 지금 의사 1인당도 그렇고, 간호사 1인당도 그렇고, 지금, 앞에서 가중치가 8.5였어요. 그쵸?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 간호사 수에 대해서 환자 수에 대한 거를 보고, 기본적으로 의사처럼 이 2025년 3, 4분기 신고 내역을 반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부터 역시 확보가 돼 있는 딱 요 이 땅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 인력이라고 해서 의사랑 간호사는 가중치가 8.5였는데 이 간호 인력은 7.5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제 간호 인력이라고 해서 간호사 플러스 간호조무사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만의 인력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역시 신고에 대한 자료는 똑같고 그러면 우리 약사님 좀 이 부분이 약하셔서 좀 포기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등급 갈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영역은
조금 왜냐하면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안 뽑아주시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조 영역에서 의사, 간호사, 뭐 간호 인력이라고 해서 간호조무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약사까지 해서 구조 영역 그러니까 미리 요거는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투입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 차원에서 시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진료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력에 대한 건 구조 영역이었고 자, 진료 영역에서 첫 번째는 이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이라고 해서 유치도뇨관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 소변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오래 하면 감염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중요한 게 묻고자 하는 게 분자에가 있는데 이 분자에서 14일을 초과한 유치도뇨관. 그래서 14일 이상인 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 좋다라고 하기엔 그래서 이게 또 비법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14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은 당연히 그 교체를 해주고 기록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환자평가표뿐만이 아니라 그 의무 기록도 본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처방이 된 것 그리고 여러분들 기록에 남기는 것 그런 것들 다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이게 비법 들어갔고 비법 빨간색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환자군 그래서 고위험 환자군 그 다음에 저위험 환자군 그렇게 나뉘거든요. 그쵸? 요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고위험군 저위험군 환자 구성비 반영해서 요렇게 좀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뒤에서도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여러분 특히나 요양병원 처음 입사하시거나 적정성 평가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이 환자평가표 되게 중요한 이 환자평가표에서 평가 구분이 2번 평가가 있고 이게 2번 평가가 구분 1로 들어가요. 거기 적혀져 있어요. 그쵸? 근데 구분 2로 들어가면 계속 입원 중인 환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속 입원 중인 환자가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 1에 나와 있는 2번 평가인 경우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외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해당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해당 월평가에 의료 최고도라고 돼 있는데 또 기준이 있는 거죠. 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1점. 그러니까 ADL 점수 있잖아요. 이게 11점 이상이야. 그런 상태에서 뭐 인공호흡을 한다거나 아니면 혼수 상태거나 뭐 TPN 있잖아요. TPN을 달고 있다거나 이러면 이런 환자 중에 한 명, 이 세 가지 중에 한 명인 분들 우리가 의료 최고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봐가면서 이제 우리가 환자평가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유치도뇨관 그다음에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률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정말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이 비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산출식은 보통 전산에 자동화하게 세팅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게 코로나19 이후에 코비드19 이후에 이 간병 인력을 대신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항정신성 의약품 있죠. 요런 거를 좀 많이 사용하게 돼서 이게 통계에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등록된 요런 항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자 얼마나 처방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할 때, 오토로 할 때 요것도 같이 오토로 해서 처방을 낼 때 팝업창 딱 뜨게 하잖아요. 팝업창 딱 뜨게 하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요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요. 필요하니까 내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적정성 평가 요거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죠? 점수 획득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게 많이 쌓이게 되다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DUR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딱 뜨잖아요. 그러면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또 DUR 점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여기 세부 기준 보시면 DUR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 그 점검하는 거에 대한 퍼센테이지 좀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 부분은. 자, 근데 여기부터 여러분 하이라이트죠. 아, 사실 뭐 뒤에서부터 하이라이트를 수 있는 게 가중치가 아주 세기 때문에 하지만 욕창에 대한 내용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욕창이 많습니다. 요양병원은. 자, 그런데 욕창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욕창까지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기본 간호 시간이에요. 지금 성인 간호 시간입니다. 자, 1단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팔베개를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에 팔자국이 생겼어요. 빨갛게. 그게 2시간 안에 회복이 되면 욕창이 아닌데 그 이후까지 지속되면 1단계 욕창입니다. 발적이 생겨요. 2단계 욕창은 자, 우리 표면에 각질이 있고 그러니까 표피, 진피가 있는데 진피까지 침투한 욕창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만해요. 그런데 3단계 욕창부터는 피와 지방층까지 들어가면서 피부가 거의 갉아먹게 됩니다. 너무나 아파요. 4단계는 저 같은 경우는 뼈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창은 절대 생기면 안 되지만 만약에 생겼다 하면 빨리 이 그레이드를 낮추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4단계면 3단계로 빨리 가게. 3단계면 2단계로 빨리 가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처치를 실시한다.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한데 이 처치의 기준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자 에어 매트리스 사용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주는지 단백질 위주의 영양 공급되는지 단백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부 궤양 드레싱 이런 거에 대한 의무 기록과 환자 평가표 같이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수를 받으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다 녹여서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욕창 관리에 대한 환자 분열입니다. 여기서부터 22 가중치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 놓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잘 관리 안 되면요. 환자 케이스가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거 점점 수렁에 빠져요. 그러면 종합 점수 완전 폭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특히나 이 부분 점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기준이 뭐냐면 자, 기준이 여기에 세부 지표,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욕창 처치에 이어서 이쪽 욕창이 새로 생긴 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2단계 이상의 욕창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고위험군 중요하잖아요. 욕창에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새로 생겼다라고 하면 2단계 욕창이 기준이니까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자꾸 뭐 어떤 걸 쓰냐면요. 이 2단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1단계라고 하고 여기다가 넣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의무 기록하고 맞지가 않거나 나중에 이 문제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뭔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 좀 이런 것들은 양심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욕창 개선에 대한 거예요. 욕창 개선. 자 그러면 욕창 개선에 대한 거 보시면 당연히
2단계였잖아요. 좀 전에 새로 생긴 게. 그런데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사람. 그러니까 자, 4단계 환자가 3단계로 나아졌어. 3단계 환자가 2단계 욕창으로 좀 나아졌어. 그쵸? 뭐죠? 분모는 2단계 이상 좀 전에 그 기준이 됐던 그 욕창 있는 환자 분해에 분자가 물어보는 건데 전월에는 4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올라가고 3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올라가고 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선된 거 말 그대로 이런 환자들을 따지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 또 디테일하게 뭐라 돼 있냐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두 번째예요. 4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간 거, 3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 있냐면 개수가 만약에 3개였는데 1개로 줄었어. 여기에 대한 것도 당연히 개선된 거죠. 그죠? 이 단계가 낮아진 경우도 줄어든 거지만 총 개수가 줄어든 건 당연히 줄어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반대로 욕창 악화는 욕창 개선과 당연히 반대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창 개선을 위해서 그 앞에서 했었던 요 4가지 방법을 우리가 여기요. 요 4가지 방법 있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개수도 줄이고 최고 단계도 줄이고 이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DL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ADL 평가 항목 2점 이상이 감소한 경우, 그죠? 2점 이상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점수표 넣어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요것도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당뇨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ABA1C 같은 경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세분 기준 보시면 요렇게 요 안에 있는 거 적정 범위 환자인 거 요게 관리가 잘 되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이 검사 결과 이건 빼박이에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가 잘 되는지 의료기관 즉 요양병원에서 이런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지 지금 현황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진짜 관리를 잘 해줘야 정확하게 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외는 뭐냐면 최초 입원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또는 검사 결과가 없어. 또는 뭐 예를 들어 전원을 갔어. 아니 검사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환자평가표 작성일 이후인 경우는 당연히 뭐 입력할 수가 없겠죠. 그쵸? 포함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외 기준을 따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 저희가 이제 구조 영역은 인력이라 그랬고 진료 영역 지금 막 빡세게 하고 있는데 뒤에 마지막이 이제 모니터링 지표거든요. 그거는 이제 종합점수에 안 들어가니까 안 한다 그랬는데 이 나머지 2개가 뭐냐면 장기 입원에 대한 거 환자분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율 이 2가지가 남았는데 여기 선정 근거를 보시면요 여러분 너무나 여기 장기 입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장기 입원이 되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능 저하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능 그럼 우리가 잔존 능력 잔존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망을 키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장기 입원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의료 최고도 고도 이것도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중도 환자 빼고 이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일단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해당돼서 뭐 보통 이거 되기 전에 다시 퇴원시키고 다시 입원시키고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쵸?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귀율 해서 역시 약간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요양병원에서 자택으로 퇴원했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퇴원했어요. 이런 분들과 다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제외 기준 역시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환자 또는 태어난 후에 30일 이내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건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빼고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택시설로 태어난 분들 해서 이제 잘 돼 있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피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요 부분을 좀 넘어서 더 많은 걸 좀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나중에 반응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환자평가표도 좀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눈앞에 닥친 그거, 아유, 그래도 12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 이미 늦고요. 사실 지금 2025년 5월부터 하는 게 맞고요. 시작 6월부터니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랴부랴 세팅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만약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한계가 있으면 제가 또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자세한 내용,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나 자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요, 제가 더보기란 또는 댓글, 고정 댓글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2025년 2주기 7차에 대한 핵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